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로 함께 근무하던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박모경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장난을 치다가 실탄이 발사된 사고라고 밝혔지만 의무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된 박경이 27년 차 베테랑 경찰이죠. 그런데 사격 첫 발부터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가 됐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또 박경이가 총기 규칙을 몰랐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왜 하필 가슴 부위에 총을 겨눴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박경이가 의경들을 향해서 총기를 겨눈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은 피의자 박모경이가 과거에도 두세 차례 의경들을 향해서 총기를 겨눈 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고인이 된 박상경의 아버지도 지난 봄에 휴가를 나온 아들이 박경이가 자꾸 총기로 장난을 친다는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실수인가 미필적 고의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난 25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구파발 검문소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자, 백기정 전 수석 경찰서 강력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이번 총기 사고가 이제 뭐 고의냐, 네. 또는 뭐 실수냐, 뭐 고의도 이제 뭐 미필적 고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는데요. 실제로 뭐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이 박경희가 의경들을 향해서 몇 차례 이렇게 총을 겨눈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그게 그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사망한 그 의경의 아버지가 증언을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예. 이상하게 그 우리 초소장이 계속해서 총을 겨누면서 장난을 한다. 예. 근데 평소에 굉장히 좋은 분인데 아빠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의경 같이 근무했던 의경 3명의 진술이 또 돼 있는데 역시 일렬로 세워놓고 그런 권총을 꺼내서 장난을 친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다고 해서 결국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예. 사실 일각에서 미필적 고의 아니냐 하는 측면은 뭐 학교 재학생과 또 인권센터와 또 그 어떤 NGO 단체에서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고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검문소라는 게 거의 형제같이 또 예. 조카와 삼촌 한 가족같이 지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형태의 어떤 참극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뭐 제재를 가하는 상태인데 예. 결국은 살해를 할 의도로 총을 발사한 건 아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뭐 정신질환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정신질환이 우울증이라든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그 우울증세라든가 이런 또 정신신경과에 치료받는 게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약간 가미된 사고로 볼 수는 있겠다. 그런 분석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경찰 지휘부에서 총기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이 좀 누락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박경희가 7년 전인 2008년도부터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도 타먹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 한 5년 상간에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중징계를 받았던 적도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부서로, 그러니까 좀 덜 위험한 부서로 배치를 했었어야 맞는데 상시 총을 가지고 있는 검문소에 배치를 하고 있었다. 조금 좀 아마 인사 배치에 있어서 조금 좀 이렇게 주도 면밀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거는 진짜 문제점이 경찰 조직에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예. 검문소 같은 데는 한직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경찰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예. 그쪽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우울증 치료를 3년 정도 받았고 그날 그 시점에서도 불안장애가 있어서 신경 안정제를 먹은 상태였고, 예. 또 예전에 이제 품위 유지를 못해서 근무지, 3개월 감봉, 예, 근무지 이탈해서 또 3개월 감봉, 예,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굳이 거기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총기의 실탄까지 할 수 있고 자기가 최고의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보낸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는 거고, 사실 경찰 인사 선발할 때 심리 검사에서부터 UK 우치다 크래플린 검사에서부터 성격 검사에서 다 합니다. 예. 예전에 의성에서
경찰이 수류탄 던지고 초상집에서 총기 난사한 이후에 그런 게 보완이 됐는데 그런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범건 총기 난사 사고라 해서 굉장히 참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예. 그 두 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기 취급 부서에 정신질환이나 어떤 인성검사, 그 다음에 자체 사고 등 요인이 있다고 하면 총기 취급 부서에서는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너무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왕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인원을 그 편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기 취급 부서는 엄중한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27년째 베테랑 경찰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총 갖고 더군다나 의경들하고 이렇게 뭐 총 들고 그 전에도 두세 차례 했고 네. 사실은 가슴 또 왼쪽 가슴에 이제 저기 정조준이 돼갖고서 이 그래서 부서 근무하는 행태에 대해서 예. 사실은 본서에서 주기적으로 이 의경들을 상대로 소원술이라든지 문제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어야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총을 가지고 겨누는 장난을 했었다고 하는 정도가 사실 내부에서 어떤 절차든 수집이 됐다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런 수집 절차가 전혀 없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사실 빈총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베테랑 경찰관, 27년 된 경찰관이 하는 게 우습거니와 이게 보면 그 방아쇠 뒤에 있는 고무 바킹을 일부러 빼고 나서까지 장난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그리고 예. 방아쇠까지 당기는 이 장난을 쳤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은 소원 수리하고 이것저것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이 직원을 거기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금방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 나름 감찰 활동이라든지 평소에 어떤 조사 활동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창호 박사님이 저기 권총 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실탄 장전해서 장난치는 심리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게 장난인지 아니면 욱하다가 실제로 하려고 했던 건지는 뭐 제가 이제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장난이라고 한다면 장난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정말 말이 안 지나친 되죠. 거고요. 예. 또 기본 훈련이 안 돼 있고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당황하는 모습에 뭔가 자기가 쾌감을 얻었다면 심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기엔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면회를 가서 그 박경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격도 좋고 낙천적이어서 그럴 리는 없는 사람이다 했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한 걸 보면 그냥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울증, 양극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때는 굉장히 다운돼 있다고 어느 때는 굉장히 업돼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 동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뭐죠?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나 심리 변화가 좀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까지 상황으로 박경희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이렇게 이제 뭐 경찰은 이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될 땐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길어봐야 5년의 금고형이고요. 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예. 이게 만약에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로 간다면 예. 최하한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과실치사로 가면 가장 높은 게 5년이고 살인으로 가면 가장 낮은 게 5년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기 때문에 경찰의 지금까지 입장은 과실사고로 보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추가 수사라든지 검찰에서 더 어떻게 할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뭐 악마는 뭐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뭐 세부적인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서 안타까운 젊은이가 희생이 됐는데 네.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앞으로 이제 그 경찰 장비 규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상황이고요. 예. 부적절한 그 경찰관에 대해서는 총기 취급 부서에서 반드시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에 탈피를 해서 이런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정기적, 비정기적 인성검사나 정신질환검사 그리고 이성관계나 채권, 채무관계나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이유한 이런 자체 사고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정기적, 부정기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됐다고 싶은 직원에 대해서는 총기 취급 부서에서는 반드시 제외시키는 이런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저는 요즘 이제 의경들이 이 청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 군대거든요. 사실은 예. 이거 뭐 그 경쟁력도 굉장히 세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 일선에서 왜 이런 것들 소원 수리가 제대로 안 됐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예. 지금 사실 이번에 뭐 우발적 사고를 일어났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사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떤 뭐 자기들 어떤 신분을 숨기고 제보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요즘도 회사 같은 데 가면 블라인드 그 웹이라고 그래서 회사에 자기 신분을 안 드러내고 문제점들을 계속 알리는 그런 식의 이제 앱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회사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제 의경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신분이 밝혀지면 이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함부로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보를 해서 위에서 감사팀들이 좀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 이번에 한번 좀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죽은 의경도 안타깝지만 옆에 있었던 의경들에 대한 심리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나 보직 변경, 그리고 또 이게 순직 처리는 했지만은 또 어떤 국가나 경찰청에서의 사후 보상 같은 것들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세 사람이 겪었을 그 심리적 충격, 나머지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국가에서 반드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죠. 예.